100억 가상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하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린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더니 오늘은 또 한 템포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미증시 휴장과 함께 뚜렷한 상승제로는 부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면서 또 내일의 장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오늘 양시장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27% 빠지면서 263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0.25% 상승하면서 72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어제는 들어와줬던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78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외국인, 그리고 이해 합세해서 200억 원 물량을 던진 기관이었고요. 개인만이 사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0.9% 하락 마감했고요. 또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방산주는 오늘도 달렸습니다. 해외 수주 증가 기대감과 더불어서 점점 방산주들은 글로벌 세계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GDP 5%까지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오늘도 방산주들 일제히 상승에 나서줬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 빨간불 켰고요. 또 어제는 AMPC 유지와 함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2차 전지 업종,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은 1.9% 내림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조선주의 슈퍼 사이클이죠.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탄탄할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중국 선박 제재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까지 붙어준 상황인데요. 이에 증권가에서는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점유율 확대로 2분기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가장 두드러졌던 삼성중공업 8% 넘는 강세를 시연해줬고요. 또 AI 안전성 검증 모델을 출시한 카카오 오늘 5% 빨간불 켰습니다. 또 이와 함께 오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편출된 고려아연 종목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우선 사자를 똑같이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유의미하진 않지만 물량을 담아줬습니다. 기관만이 팔자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입니다. 우선 제약바이오 업종부터 체크해봐야겠죠. 이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30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주인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가장 두드러졌던 종목이죠. ABL 바이오가 20% 넘게 올라주면서 상장 일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알테오젠도 3.6% 빨간불 켰고 하반기 기대주로 불리는 리가켄 바이오도 4.9%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젠백스와 또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올릭스까지 11.8% 강세를 시연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업종은 대거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마스터님의 기존 종목들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잡아야 할 투자의 흐름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세병 마스터님 또 한 번 마스터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종목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은 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이 마스터님의 다양한 기법들뿐만 아니라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종목까지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생방송 시간 내에만 유효한 링크니까요. 꼭 시간 내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화요일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볼게요. 오늘 유세병 마스터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00억 마스터 플랜 화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유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수익률 점검해보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떠셨는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일단 이번 주에만 해도 좀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5월 금통이 나와 있고 또 미국에서는 PCE 지수까지 좀 빅 이벤트들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을 진단한다기보다는 좀 네. 재미없던 그런 좀 약간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방산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테마별로 약간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지금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혹은 바이오 여러 이슈들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당장 다음 달이면 이제 빅 이벤트 지금 당장에 뭐 미국의 PC라던가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책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될 국면이 불과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벤트들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원했었던 그토록 바랬던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수급이 계속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면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투자자들께서 약간 관망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1위 1비 하지 말고 저는 좀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번 주의 빅 이벤트들뿐만 아니라 다가올 6월에 다가올 정책적인 대선에 관련된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느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큰 원래라면은 저는 탑다운 방식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네. 시장의 큰 흐름들 거기에서 우리는 투자의 적기일 것인가 그런 다음에 산업군을 본 다음에 테마별, 섹터별로 이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무래도 그 안에서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좋다.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관세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이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올 1월 저점을 찍고 그리고 4월 달 충격을 딛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지금 어느덧 265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2650포인트 부근까지 근접을 했는데 우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 대선 그리고 거기에 대선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강경한 경기 부양 정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이제 내수주들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섞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우리는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기환을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아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된 만큼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조선이라던가 방산이라던가 기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실적 기대감들이 모멘텀이 작용이 됐었다면 결국엔 증명을 해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아직도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점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크아웃 우려 기대감이 불과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었지만 그 우려감은 솔직히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조선 방산 기계 이런 주도주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가올 다음 주 6월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아무래도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다 내년이면은 이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그 국채 금리를 잡기 위해서 관세를 카드로 자꾸 내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타협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트럼프조차도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땅한 강구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관련해가지고 코스닥 관련해서도 우리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 새 정부가 이제는 다음 주면은 들어서게 될 텐데 내수 부양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결국에는 아무래도 그 좀 강경하게 자금을 많이 풀어 제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의 확실성이 있는 조선, 기계, 방산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쏠림 현상이 끝난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 테마별로 로테이션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주도주가 딱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스코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있는 뭐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ABL 바이오라던가 이런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보면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을 좀 체크를 잘 해보자.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저번 달에 4월 달에는 순매도였다면은 5월 달에는 순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도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 키워드는 저는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로봇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이쪽 관련해서 지속적인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주목할 키워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또 유세병 마스터님이 언급해주신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면, 일단 또 경기 부양 정책을 각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내수주에 좀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으로는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니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줄 것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 특히나 좀 좋게 보면서 한번 투자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좋은 전망을 제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주도주 업종, 지금 시장에서 정말 계속해서 강하게 가는 조선이라던가 방산 같은 주도주 업종도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룸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더군다나 오늘 증권가에서도 이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는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좀 똘똘하게 투자 전략 잡아봐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세병 마스터님이 조금 전 브리핑해드린 이런 증시 내용들, 이슈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을 짚어봐야 할지 관련 내용들은 통신망 내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도움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따가 마스터 종목명은 또 통신망 내에서 단독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명도 챙겨가시려면 그 시간 전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고, 또 그렇다면 오늘 또 마스터님과 왜 함께 하셔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마스터님이 지금 저희 방송 세 번째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한 주에 하나씩 종목 확실히 챙겨가고 계십니다.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세 번째 방송이신데 또 두 종목 매주 나와서 마스터 종목으로 제시해주신 종목으로 그대로 상승률 나온 모습입니다. HM파마 5월 13일에 저희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고요.
8.4% 상승률 나왔습니다. 그 아래 한국콜마는요. 지난주죠. 5월 20일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고 통신망으로 안내해드린 이후에 2.12%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자, 요즘같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또 예상이 어려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종목 잘 챙겨주시고 수익률 잘 내주고 계신 모습인데 이번 주도 또 하나의 종목이 나갈 예정이고요. 다음 주 리뷰 시간에 또 이 종목 언급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종목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한국콜마 종목 어떻게 전략을 잡으셨는지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마스터님 이 전략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한국콜마 지금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뭐 달마 글로벌이라던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잔잔하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조금 살짝 밀렸고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변동성을 요구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투자 성향상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조선미녀, 스킨, 천사, 달바 여자분들은 잘 아시는 브랜드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브랜드지만 근데 지금 매출과 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지난주에 드렸었고 지금 일봉으로 봤었을 때는 8만 원과 8만 6천 원 이 밴드 사이에서 좀 꽉 막힌 이제 전고점을 뚫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가는 중이구나. 살짝 한 템포 조정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저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8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지금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만 6천 원을 뚫었을 때 종가 기준으로 8만 6천 원 위에 안착을 했을 때는 강한 슈팅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지금 보게 됐었을 때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있고 21선을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식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신고가 갱신인 건가라고 봤었을 때 월봉으로 봤었을 때 2014년, 15년에 굉장히 화려했던 주가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시총을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을 그럴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여름 시즌이 도래하고 있고 선케어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전통적인 화장품 강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8만 원과 8만 5천 원, 6천 원 요 사이의 밴드 안에서 충분히 박스권 매매도 할 수 있겠지만 돌파 시 굉장히 큰 슈팅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니 저는 조금씩 모아가자는 전략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HM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과 상장한 지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좀 짧은 그런 종목이지만 지금 보게 됐었을 때 상장 이후에 급락한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많이 터져주지 않고 있어요. 그 굉장히 의미적인 의미 있는 그런 거래량들이 좀 터져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좀 투자를 할 맛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이 그 시장을 역행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또한 실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2만 원 밴드와 그리고 2만 3천 원 이 밴드 레인지 안에서 2만 3천 원만 돌파를 해준다라면 한국콜마와 마찬가지로 신고가 갱신 그 이후에 더 큰 슈팅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만 1,700원의 종가를 오늘 기준으로 했는데 저는 21선과 61선 이 지지를 받아준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도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종목 리뷰해 주시면서 아직까지 이 두 종목은 노려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한국콜마, HM파마 이 두 종목 모두 마스터님의 약간 투자 좀 성향답게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투자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저희 유세병 마스터님은 이렇게 좀 오래 노려볼 만한 종목들을 주로 공략을 해주시고요. 또 이슈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통신망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8%, 2%대의 상승률이 나와주긴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마스터님이 추가적인 투자 기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에 갖다 대시고 스캔하시면 바로 통신망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요. 장중에도 이슈적인 부분들이라던가 종목들에 관한 내용들 실시간 대응해 주시니까요.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장에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리뷰까지 마무리를 해봤고 또 저희 부의 지도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꼭 잡아야 할, 놓치면 안 될 이 투자의 흐름을 키워드 3가지로 챙겨와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을지,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의 지도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원화 강세라는 키워드를 챙겨와 주셨습니다. 요즘에 진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 기조, 원화 강세 기조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주들이 좀 부담이 가게 되고 반면에 뭐 항공주나 음식료 업종들은 웃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딱 이 종목들 공략해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딱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쪽이 아무래도 원화의 강세에 따른 그쪽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기조가 지금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향후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금은 재미없는 루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알고 넘어가야 투자를 할 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원화 강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좀 길게 해보려고 하는데 4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 때문에 원화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 화면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원화 강세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조금 핵심 키워드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5월 초에 대만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 대만 달러 가치의 강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것만으로 대만 달러 환율이 이 영업일간에 8%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5월 14일 날 우리나라에서 기재부가 환율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그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위에서 놀다가 1,380원까지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골드만삭스는 지금 위안화랑 연동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이 좀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그 원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시아 통화 중에서 위안화 그리고 이제 달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한 통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위안화가 점진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원화는 그보다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아무래도 아시아 통화 중에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옆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본은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좀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한국의 외환 협의 관련 뉴스의 효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하고 한국 간의 외환 협의가 무역 협상 논의의 일환으로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저평가된 원화의 긍정적인 그런 심리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한국 정부에서 강세 원화에 대한 수용 태도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월에 그 달러원 환율이 1,450원을 상회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를 계기로 전략적인 외환 해지를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법이 두 개가 있는데 매달 40억 달러 상당의 선물한 매도 가능성을 내비쳐줬고 그리고 이제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자산에 대한 해지 비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근거를 제시를 해줬고 네 번째로는 이제 6월 3일 아까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여기에서 일부 주식시장 내의 가치주가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거시경제 그리고 외환자금 흐름 측면의 긍정적인 요인인데 한국 주식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성장 둔화에 좀 민감한 편이긴 합니다. 정말로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25년도와 26년도 연평균 EPS 성장률을 12%로 전망을 했었을 때 저평가됐다. 아직은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낮은 외국인 보유 비중을 근거로 들어서 이제 원화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달러 원 환율이 조금 튀긴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가 약해지고 그리고 원화가 강해졌었을 때 외국인 자금들이 충분히 유입이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원 환율이 이제 무역 정책 변화 시점에 추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세 유예 및 협상 소식으로 디커플링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인덱스는 100달러 부근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을 미쳐주고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일 때 과거 그러니까 트럼프 그 관세 정책 발표 전에 달러 원 환율이 1,300원 정도 이렇게 이 레인지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1,40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 달러 원 환율이 1,300원대로 점진적으로 내려가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기조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환경들이 있겠지만 워낙 강세에 따른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주셨던 항공주들 살펴봐야 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항공기 리스료라던가 그리고 항공유 이런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 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항공 관련주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 있을 것이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제주항공, TA, 진에어 등등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원자재도 아까 항공주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라던가 원유라던가 아니면 철광석, 철강 관련주가 되겠죠. 그리고 밀, 콩, 석유, 설탕 이런 원자재를 해외 의존을 하고 있고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가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유 관련주주 그리고 이제 철강 관련주 그리고 이제 CJ제일제당이라던가 오뚜기라던가 식품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들을 한번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보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철강석 가격을 수입할 때 싸게 했지만 결국에 판매 가격이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우리는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원화 강세로 인해서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전통적으로 그 원화가 강했었을 때 부각을 받았었던 관련주는 여행주도 뽑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괌이라던가 사이판이라던가 아니면 하와이라던가 이쪽 여행을 갈 때 달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갔던 여행 수요들이 이제는 다시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라던가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등 좀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원화가 강할 때 결국에는 외화 유동성이 개선이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라던가 하나금융지주
뭐 KB금융 뭐 이런 종목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 리포트에서 캡처해 온 화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달러 환율의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업종 중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한 그런 업종을 봤었을 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화학이랑 항공이랑 그리고 화장품 섹터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우리는 살펴보고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저는 그 많은 종목들을 언급을 드린다기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그 역학관계라던가 그리고 이제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라던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강하게 유지된 거는 사실 또 원화 강세의 영향이 굉장히 컸겠죠. 뭐 이런 상황에서 마스터님이 언급해 주시길 이런 원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 기조가 앞으로도 좀 유지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환경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할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원화 강세, 이 수혜 업종들을 또 한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전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이 항공주들이 비용 절감으로 또 수혜를 입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원화 강세 시에는 또 여행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럼 정말 더블 모멘텀이 붙어서 항공주들이 강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사실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공 관련주 중에서도 어디를 노려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풀어드릴 내용이 아직 방송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자세한 이슈적인 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에 접근하셔야 하는지 그런 내용, 안내사항들은 저희가 통신망에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 통신망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입장하신 후에 한번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원화 강세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유가 약세입니다. 원화 강세, 유가 약세인데 유가 약세 흐름에서는 또 우리가 정유사 같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하는 건지 또 어떤 종목들을 체크해 봐야 하는 건지 매크로 환경과 더불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잘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유심하게 지금 키워드로 잡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달러, 달러 환율하고 그리고 유가,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다라면 정유 화학 쪽을 봐야 될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지금 여기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3년 동안 감산을 했었던 오펙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라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전쟁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 불거졌던 이슈이고 결국에는 치킨 게임을 이제는 사우디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계속 감산을 하면서 유가를 올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주변국들의 그러니까 이라크라던가 카자흐스탄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에서 증산을 하면서 오펙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니면 멕시코라던가 뭐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 비오펙 국가들이 증산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기에 이제 증산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유가는 조금은 더 빠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펙에서 이제 곧 증산을 하게 되겠지만 할 텐데 사우디랑 그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 자꾸 말이 꼬이는데 이제 유가가 지금 60달러 조금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공급자 카르텔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싶기 때문에 증산을 계속적으로 단행을 할 것이고요. 그랬었을 때 유가는 분명히 조금씩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인해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공급 과잉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뒷받침이 돼 주어야 되는데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조금 더 떨어질 하방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지지율이랑 이런저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는 지금 CPI를 잡기 위해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관세의 책사인 피터 나바로가 $50 수준의 유가가 관세 충격을 낮춰줄 수 있다고 공언을 했고요.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펙에다가 $40 선까지 내려가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들이 맞아떨어지고 있고 사우디와 긴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지금 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50 선을 좀 하회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그 밑으로 하방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지금 이제 그 미국 셰일 업체들이 줄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신규 시추 생산 단가가 $60 선이고요. 그리고 기존 생산 단가가 $40 선입니다. 그럼 그 중간인 $50 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 관세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를 지금은 오펙에서 증산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약간은 하향 안정화되겠지만 $50 선까지 열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셰일 피크아웃 전망은 방금 말씀드린 근거로 인해서 좀 설명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됐었을 때는 소비자의 물가에 대한 압박이 조금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라던가 운송이라던가 제조업체의 원가 절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산업군들이 수익성의 향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유화학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정유화학 관련주, 원재료비 절감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항공 관련주 아까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주가 항공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유가의 약세에 따른 항공 관련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 감소를 해줄 수가 있고 티켓 가격의 유류비 그 인하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운송 관련해 가지고 운송 비용 감소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시즌 7월, 8월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프레드 마진 화학 관련해서 정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화학 관련해서 정말 좀 투자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 긴 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아직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반등의 시점이 오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정유 관련해서 S-오일이라던가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라던가 GS라던가 이쪽 관련해서는 조금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존에 비축해놓은 물량들의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비싸게 사놨던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분기 때 실적 발표 시즌에는 온기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고 3분기부터는 우리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측면으로 저는 정유 관련해서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학 관련해서 스프레드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스프레드 마진이 남을 때 그때 화학 관련해가지고 롯데케미칼이라던가 하나솔루션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앞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통신망에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또 마스터님이 그냥 시장에 풀려있는 단순한 이슈들뿐만 아니라 다이렉트로 마스터님만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을 통신망에 계신 분들께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집 여러분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고 또 이런 유가 약세 상황 속에서는 나는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하는지 이따가 또 원화 강세와 묶인 종목으로 저희가 하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두 번째 키워드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세 번째 키워드 조금 짧고 컴팩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키워드 준비해 주신 내용 볼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 정책 공약입니다. 자, 이제 대선이 일주일 남았어요. 네. 우리가 또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 중에 어디에 좀 눈여겨봐야 할지
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그 양 후보 양측에서 나온 정책 공약을 함축적으로 정리해줄 리포트를 오늘 좀 유의 깊게 보고 왔는데요. 제일 많이 언급된 게 AI랑 방산입니다. AI에 약 100조 원 수준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AI 관련 기술 및 인프라를 확보한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AI 키워드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방산은 지금도 피크아웃 우려가 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 국가가 밀어주는 산업입니다. 그럼 정책적인 수혜를 아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있을 것인가를 봤었을 때 뭐 MNC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나도 잘 가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하드웨어 이쪽들 뭐 SK 하이닉스라던가 뭐 다른 종목들, 기타 종목들이 수혜가 먼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업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담아줘야 된다. 그리고 의료 AI, 방산 AI, 저는 방산 AI 이쪽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AI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안정적인, 그 항상 대선 공약 때 나오는 키워드들입니다. 경제적인 에너지. 근데 여기에 또 AI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 공급망 확보, 이런 키워드들을 봤었을 때 결국엔 ESS 및 그린 수소 설비 확충,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의 시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 수혜주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할 때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BHI라던가 아니면은 경동나비엔이라던가 GNC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약을 살펴봤을 때 뭐 서민 경제를 회복을 해줄 것이다, 민생을 살릴 것이다, 이런 공약들은 워낙 많이 나왔던 키워드들인데, 여기 관련해서 뭐 지금 뭐 아동,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 안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 분야에 좀 솔직하게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역 화폐라던가 상품권 활용이 커지면 뭐 간편 결제, 그리고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청년이라던가 신혼부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 요즘에 건설이 뭐 현대건설이라던가 아니면 삼성물산이라는 거 굉장히 뜨거운데, 이쪽 키워드랑은 결합시켜 볼 수는 없겠지만 그쪽은 지금 현재 해외 수주라던가 아니면은 원정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 대형 건설사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에는 저는 오케이 하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조금 기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저출산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엔젤 산업보다는 고령화 사회, 지금 완전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 가지고 그 오스템이라던가 그 덴튬이라던가 뭐 치아 관련해서 아니면은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쪽 관련 종목 산업군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 체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확실하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지역균형 발전 규제 혁신인데, 자체 분권 강화랑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추진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개선, 그러니까 세종시를 좀 옮겼듯이 뭐 개선, 관광 상품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보자. 근데 저는 키워드를 꼽았을 때 로봇 관련해서 유의 깊게 보자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또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단독으로 저희 팍스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만 자료집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마스터 종목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마스터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저는 원화 강세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원화 강세 마스터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그 종목군, 항목군 관련해서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혜주. 두 가지 더블 이중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방산 관련한 MRO 관련해가지고 그쪽 그 수혜도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 저평가 해소에 따른 환율 안정화, 실현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고환율 기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옹기 반영했다라는 부분, 이 종목은 그리고 자회사 편입 및 손익 개선 효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유가 기조 역시 더해지면서 영업이익이 2분기 때 컨센서스가 19% 성장될 전망이다.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24년 대비해서 25년도에는 줄어듭니다만 당기순이익을 봐야겠죠. 당기순이익은 동일합니다. 조금 더 늘어나죠. 살짝 늘어나는데 이 컨센서스를 만약 상회한다면 저는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환율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확실한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이 종목은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밴드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인데 근데 지금은 한번 크게 올라왔습니다. 크게 올라왔다가 2만 2천 원과 2만 3천 원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21선이 60일선을 상향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고 단기 이평선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정배열 형상으로 좀 정직하게 잘 올라갈 수 있는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우리가 공략해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마스터님이 자신 있게 가져와 주신 이 종목 여러분 잠시 후에 팍스통신망에서 단독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오늘 이 원화 강세 그리고 유가 약세로 함께 묶일 수 있는 이 두 매크로 환경의 수혜주로 묶일 수 있는 종목 하나 공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카운트다운 시작할 예정이니까 그 전에 여러분 어서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매크로 환경이 주가 탄탄대로를 만들어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MRO에 대한 기대감까지 세 개의 모멘텀이 붙어준 종목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한번 공략해 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글로벌 여행 수요 회복세라는 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회복세와 함께 좀 실적 개선까지 기대되고 또 살펴본 재무제표에 따르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우리가 한번 기대감을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죠. 자, 기술적으로도 여러분 박스권 매매도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지만 최근에 또 이평선이 예쁘게 잘 배열이 되고 있고 골든 크로스까지 나타나준 만큼 상승 추세에 올라탄 이 종목 여러분이 앞으로의 시세 분출을 노리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저희 통신망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시면서 저희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저희 마스터 종목명 잠시 후에 통신망 내에서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됐네요. 지금 종목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이 종목 저희가 길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만큼 중요한 원화 강세 그리고 유가 약세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봐도 여러분이 진입하시기에 유효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상승 여러분 기대해 보시면서 오늘 통신망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마스터 종목 챙겨 가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통신망에서 계속해서 잡아드릴 마스터님만의 자료집을 여러분 함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자료를 저희가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만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장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게 저희가 통신망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세병 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